이번 시간에는 서양 미술 탐험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르네상스 시대부터 근대 시대까지의 미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해요. 르네상스란 재생 부활을 뜻하며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와 예술을 다시 일으키자는 부흥운동으로 14세기에서 15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 그리고 지리적 발견은 중세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일깨워 주었지요. 르네상스가 개화했던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옛 그리스 로마 미술을 다시 살피면서 인간에 대한 해부학적 묘사, 과학적 원근법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이탈리아 미술의 3대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는 이상적인 고전 미술을 완성했으며 북유럽의 듀러와 유화를 개발한 바네이크 형제는 사실적인 표현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네이크는 사실주의에 바탕을 둔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를 탄생시킨 화가로 유화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여 이전의 템페라로는 불가능했던 정교한 세부 표현을 이루어내면서 르네상스 회화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이라는 그림에 등장하는 실내 공간과 각종 물체들은 이후 플랑드르 화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원형이 되었지요. 이 작품은 그림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답니다. 바네이크는 르네상스 초상화의 선구자이기도 한데 그의 놀라운 묘사 능력은 당시 경제 성장으로 부를 쌓은 신흥 상인 계급과 기존 귀족들의 명예욕과 맞아떨어지면서 중세시대에는 거의 그려지지 않았던 세속인의 초상화를 탄생시켰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1503년경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 엘리자베타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모나리자의 모나는 이탈리아어로 유부녀에 대한 경칭이고 리자는 엘리자베타를 줄여 부른 이름입니다. 이 작품은 수십 번이나 거듭 칠하여 붓자국을 거의 남기지 않는 스푸마토 기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은 프레스코화로 바티칸 사도 궁전 내부의 방들 가운데 교황의 개인 서재인 서명의 방에 교황 율리오 2세를 위해 그려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소실점을 이용한 선 원근법으로 그려진 작품으로 등장인물이 많아도 산만해지지 않도록 집중도를 높여 그려진 것이지요. 확인을 위해 소실점의 선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투시 원근법, 즉 선 원근법을 활용한 게 맞네요. 바로크라는 말은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으로 17세기 프랑스 등 유럽의 절대 왕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강렬한 색채, 극적인 명암 대비, 역동적인 구도, 웅장한 스케일 등을 추구하였으며 루벤스, 벨라스케스, 렘브란트 등이 이 시기에 활약하였습니다. 로코코 시대 미술은 18세기 프랑스에서 발전한 귀족 취향의 미술로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장식성이 특징이지요. 대표 작가로는 프라고나르와 와토 샤르댕 등이 있습니다. 근대 시대에는 19세기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절대왕권과 봉건사회 체제가 무너지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상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사진기의 발명과 색채 이론의 발전으로 사물과 색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솟아났습니다. 작가의 개성과 주관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회화 양식이 생겨났으며 일상적 삶의 모습과 형태와 색채의 독자적인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지요. 신고전주의란 고전 취향의 역사와 신화적 주제를 선호하면서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긴 회화 사상으로 다비드와 앵드르가 그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의 엄격함에 반발하여 인간의 고조된 감정을 중시하였습니다. 이국적 취향의 소재의 강렬한 색채와 극적인 표현이 특징으로 대표 작가로는 들라크루아, 제리코 터너 등이 있습니다. 들라클루아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현실적인 사건을 주제로 하면서도 무한한 상상력이 가미된 상황 설정이 낭만주의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연주의는 자연을 이상화하지 않고 그저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관찰하여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는 밀레와 코로 등이 있습니다. 사실주의는 신화나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사회 현실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쿠로베와 도미에가 있습니다. 인상주의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과는 빨갛다, 나뭇잎은 녹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물체의 고유색을 부정하고 빛에 따라 변하는 순간의 인상을 그렸으며 짧은 붓터치와 밝은 색채로 풍경과 일상생활을 주로 그렸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등이 있습니다. 신인상주의는 초기 인상주의의 강렬한 색채에 감명을 받아 더더욱 선명하고 강렬한 색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세기에 발견된 광학이론이나 색채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색점을 화면에 병치하여 혼색의 효과를 내는 전묘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셰라, 시냐크가 대표적입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인상주의를 계승하며 20세기 현대미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3명의 미술가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잔의 견고한 형태 추구는 입체주의에 영향을 주었고 고갱의 원시적인 생명력은 야수파에 영향을 주었으며 고흐의 불안한 내면 표현은 표현주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르네상스에서부터 근대 미술까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 미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